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곳 라스베가스에 몇 달 만에 들어왔더니 요즘에 라스베가스 경기가 확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 매체에서 요즘에 라스베가스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뭐 집에만 와서 라스베가스의 호텔가를 별로 안 가보니까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라스베가스 스트립 쪽으로 몇 번 나가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왜 슬럼프를 겪게 됐을까요? 자, 그 이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도 저쪽 광주서부터 부산까지 쭉 가보면서 인근 목포, 여수, 남해 그리고 또 부산까지 여러 곳을 가봤는데 한국도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광지인 여수 같은데 제가 6만 원에 그 좋은 호텔을 갖다가 빌리고 그런데도 막상 이 거리에 나가보고 또 관광지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서 서로 호객행위 하는 거 이게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부산까지 갔을 때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강철부대 뭐 무슨 쇼를 한다 무슨 DJ 파티를 한다 푸드 트럭이 왔는데 진짜 손님이 하도 없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뭐 한 달에 몇 억씩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도 요즘에 관광지 산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한국이 요즘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냐? 미국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라스베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뭐부터 줄일까요? 예.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겠죠. 당장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줄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스베가스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가? 라스베가스가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됐는가? 앞으로의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객 급감 사태. 여기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항상 활기찼습니다. 예, 카지노가 있고 불야성의 도시이고 그다음에 센시티라고 불리우죠. 여기서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이랬던 라스베가스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썰렁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두 자리 숫자로 감소가 됐고요. 호텔 점유율과 항공기 이용객 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국제 방문객 숫자도 13%나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충격적인 얘기는 뭐였냐? 라스베가스의 팔라조 호텔이라고 그러면 고급 호텔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일반 룸이 스위트룸급인 고급 호텔인데 거기가 레귤러 프라이스가 300불, 400불 합니다. 근데 요즘에 프로모션으로 80불씩 나온다는 거예요. 언더 80불씩. 야, 이렇게 많이 변했나? 언더 80불이면 예, 라스베가스에서 두 번째 급, 세 번째 급, 예, 이런 호텔 가격인데 80불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막 콤프로 막 호텔을 엄청 줬습니다.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뭐 2020년 초반때, 후반때 코로나로 많이 힘드니까 라스베가스 오니까 뭐 호텔방을 준다고 제가 호텔에서 방송을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 그때처럼 지금 막 호텔방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네바다와 인근한 캘리포니아 그것도 서든 캘리포니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로 와야 되는데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국제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다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호텔들이 꼼수를 많이 쓰죠. 과도한 이것저것 뭐 추가로 붙이는 리조트 요금에다가 뭐 무슨 기능을 이용하려면 어떤 뭐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예, 수영장이 좋은 호텔도 있는데 그런데 또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붙이는 게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6월 달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31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지정학적으로 되게 특이한 예, 이런 동네입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하니까 데모그래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데모그래픽으로 이 동네 경제를 설명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스베가스는 도시가 600만 명 캐패빌리티입니다. 60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도시의 규모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센서스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2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라스베가스 인구 중에서 20%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예, 그렇게 중국인이 많았어?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왜?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600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만 명 있다. 이거는 커 보이지 않는데 200만 명 중에서 4, 50만 명 있다. 이건 되게 커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모그래픽 센서스하고는 라스베가스가 되게 분위기가 다른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스베가스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항상 놀러 오는 이 라스베가스라는 특수한 도시, 이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거는 누가 있을까요? 서든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예, 가깝죠. 한 4시간, 5시간이면 차를 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든 캘리포니아가 제일 가깝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에 온 사람이 확실히 줄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 국경을 넘어가는 I-15 프리웨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고속도로 차량 수가 4.3%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LA에서 라스베가스 오는 항공편도 감소가 됐다고 하고요. LA 같은 대도시에서 오는 관광객 비중도 눈에 띄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서든 캘리포니아가 라스베가스 관광의 30%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특히 LA 이 인근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동률이 훨씬 줄었다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캘리포니아가 많이 힘듭니다. 지난 1월 달에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있었고 또 요즘에 홈레스 문제 심각하죠. 또 세금 문제 심각하죠. 산불 때문에 요즘에 보험료 많이 올랐죠. 웬간한 집들 1년에 보험료만 몇천 불씩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잘 살아야지 라스베가스도 잘 살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요즘에 힘드니까 라스베가스에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물가가 너무나 올랐어요. 집값도 너무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개인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요. 근데 또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세금 문제 이런 게 크고 요즘에 크레딧 카드 부채율이 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LA 계신 분들이 LA도 물론 인디안 카지노라고 해갖고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카지노가 있긴 하지만 그 재미랑 라스베가스 오는 재미랑은 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라스베가스는 도시 자체가 신시티, 죄를 지어도 괜찮은 도시다. 예,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느끼러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경제의 30%를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라스베가스에 놀러 오는 사람들의 12%는 국제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제 관광객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캐나다, 멕시코. 그중에서 특히 캐나다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보편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편적인 미국보다 춥죠. 예, 추운 데 계신 분들은 이 따뜻한 데 오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스노우버링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 라스베가스 오시는 거 많이 좋아합니다. 시애틀에 계신 분들도 라스베가스 오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데 좀 우중충하고 춥고 비 내리고 그런데 라스베가스 오면 햇빛 쨍쨍 쬐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LA 사시면서 평생 뉴욕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 뉴욕에 사시면서 평생 LA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도 거의 웬만한 분들은 라스베가스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없을걸요. 혹시 나는 미국에 이만큼 살면서 한 10년 살면서 혹은 20년 살면서 혹은 5년 살면서 난 라스베가스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몇 년 미국 사는데 난 라스베가스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 한번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두 나라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안 오죠.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을 막 35%씩 뭐 때린다 이러고 있으니까 반감이 되게 심하죠. 특히 캐나다는 좀 재력적으로는 이제 멕시코보다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놀러 오는데 미국에 가지 말자라는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취임하자마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려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미국 입국 시에 비자 가격도 뭐 250불씩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고 일부 좀 미국에서 잘 눌러 사는 이런 나라들은 15,000불까지 더 받겠다. 뭐 이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비자 비용도 상승되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불과 몇 달
전에도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인이 미국에 왔다가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왔는데 거부를 당했는데 왜 당했냐?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다. 그러면 미국 입국이 뭐 거의 프리 패스였거든요. 캐나다와 미국은 그냥 말이 두 나라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같은 나라와 다를 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왔다 갔다가 되게 쉬운 나라였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안 온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그 가족은 이제 억류까지 됐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도로 캐나다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 WTTC에 따르면 2025년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관광 지출이 125억 달러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대다수 손해를 가장 크게 보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 라스베가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라스베가스 내부에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최근에 고급화를 하자. 이런 전략을 많이 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이거 어떤 차별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흑인들, 히스패닉부터 보기가 거의 힘들었습니다. 거의 힘들었고 거의 백인 위주. 그다음에 동양인들은 확실히 중국인들 좀 좋아하죠. 예, 그다음에 한국인들. 소수 동양인들 그리고 백인 위주였던 라스베가스가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보니까 흑인들 그다음에 히스패닉들 좀 사회적으로 좀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박에 재미를 붙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탈피하려고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가 최근에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모든 비용이 되게 올랐어요. 라스베가스는 흔히들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은 호텔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빌리고 맛있는 음식을 되게 저렴하게 뷔페를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다. 이런 생각이 옛날에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엔 라스베가스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크게 양분하고 있는 MGM 리조트 계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예, 이런 회사들에 속한 호텔들이 스트립에 쭉 몇십 개가 있는데 쇼값도 올렸죠. 그다음에 음식과 뷔페 가격도 올렸죠. 호텔 가격도 올렸습니다. 자, 뷔페 같은 거 예전에 뭐 그렇게 오래도 아닙니다. 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할 바에 호텔 아침 뷔페를 먹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맥도날드 아침 식사 값이나 호텔 아침 뷔페 값이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7불 99짜리 아침 뷔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급 호텔은 더 비쌌지만 비싸봤자 아침 뷔페 2, 30불 정도였어요. 자, 요즘에 웬만한 뷔페, 팜스의 에이스라는 뷔페가 인기가 좋거든요. 예, 가격 대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오고 나서 한 3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막 오픈했을 당시에 45불이었어요. 랍스터 뷔페가. 오픈했고 좀 스페셜 프라이스가 있었는데 45불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가 됐냐? 80불입니다. 80불이기 때문에 이게 일가족이 먹으면요. 예, 400불 돈 들어갑니다. 예, 80불에 또 텍스 붙고 뭐 하면 400불 돈 들어가고 라스베가스에서 좀 유명한 뷔페 중에 하나는 바카널 뷔페. 예,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150불씩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밥 먹으면 600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술까지 먹으면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결코 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밥값 싼 게 없어요. 요즘엔 저렴한 음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는 로컬,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얘기하는 건 라스베가스 주민들이 주로 놀러 오라고 스트립,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호텔과 외곽 쪽으로 있는 스테이션 카지노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션 카지노 계열의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뷔페가 되게 저렴하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거기 뷔페를 다 없앴습니다. 레스토랑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격이 스트립보다는 좀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가 음식이 싸다라는 생각은 이제 결코 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문제죠. 그리고 호텔 빵값. 예, 라스베가스는 진짜 싼 값에 럭셔리 호텔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뭐 스위트룸도 2, 300불이면 빌리고 웬만한 룸도 언더 100불에 빌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라스베가스인데 요즘에 웬걸? 예, 웬만한 일반 룸 조금 괜찮다 싶은 호텔은 200불, 300불. 여기다 또 숨겨진 피가 많이 있죠. 리조트 피에다가 또 수영장,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따로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예, 파킹비입니다.
주차비가 라스베가스 주민들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하게 할 수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주차비를 받는 호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뭐 한 18불, 20불 이렇게 나오고 발렛 파킹 비용도 40불, 50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스베가스는 누구 오냐?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도박을 많이 하면 요거 다 무료거든요. 예, 카드가 많이 올라가면 호텔방도 무료, 밥도 먹으라고 콤프도 줘. 그다음에 당연히 발렛 파킹도 무료. 이런 사람들만 놀러 오라고 하는 건지 일반인들이 라스베가스에 놀러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너무 럭셔리하게 비싸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부담이 돼서 못 가요. 저도 누가 만약에 라스베가스 손님이 온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라스베가스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갬블을 안 하니까 카드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파킹비도 내야 돼요. 하루에 18불, 20불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렛 파킹 시키면 40불씩 내야 돼요. 방 무료로 주는 거 없어요. 예. 방값도 비쌉니다. 뭐 제가 그 카드 갖고 방값 얻으려도 요즘에 100불, 200불씩 우습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버페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이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디스카운트 받아봤자 10불, 20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시내 가서 버페 레스토랑을 못 가겠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막 이주해 온 게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뭐 먹을까 고민되면 그냥 버페 가서 먹었어요. 예, 거기 가면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면 되지. 예, 그게 아닙니다. 예, 2명이 가면 200불 나와요. 부담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도 못 가는데 거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 카지노, 그러니까 로컬 피플을 위한 카지노, 아까 말한 스테이션 카지노 이런 계들 가갖고 좀 스페셜 딜하는 거, 예, 이런 걸 먹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야금야금 올랐습니다. 제가 종종 먹던 스테이크 앤 랍스터 디너 19불 99짜리가 얼마 전에 뭐 갔더니 27불인가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왜 이렇게 고급화를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갬블할 사람이 오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니들한테 싸게 주니까 너는 많은 혜택을 받는 거야. 이런 거를 좀 표내고 갬블 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만 더 오게 하려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안에 유명 레스토랑이 많이 있어요, 호텔에. 근데 제가 딱 거의 비교하면 그냥 일반 똑같은 레스토랑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 있는 거, LA에 있는 거에 비하면 1.5배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딘타이펑 같은 중국 음식 프랜차이즈도 LA 가격이나 라스베가스 아리아 호텔에 있는 딘타이펑 가격 비교하면 1.5배가 넘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그래요. 심지어 뉴욕 같은 데보다 1.5배가 더 비쌉니다.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내 돈 주고 밥 먹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파인 다이닝을. 그러면 이제 콤프를 먹으면 콤프는 뭐냐? 갬블을 좀 했던 사람한테 뭐 너 갬블 많이 했으니까 뽀찌를 주는 거죠. 예, 뭐 500불 밥 먹어라. 뭐 300불 밥 먹어라. 이렇게 뽀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로 밥 먹으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자기가 밥 먹는 값이 LA에서 얼마인지 생각은 안 하고 LA에서는 100불짜리인데 여긴 150불인데 와 150불짜리 내가 공짜로 먹는구나. 그래서 갬블하는 사람은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가격이 올라간 게 베이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조금 줄 서서 먹고 이런 베이글 하나에 33불 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물 중에서도 버스워터 같은 거 좀 비싼 거 있죠. 예, 물 한 병에 26불 받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얼리 체크인 요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3시부터 체크인이다. 그럼 예전에는 뭐 1시에 왔어도 방 비었으면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리 체크인 비용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요즘에는 야 카지노 가면 요즘에 등골이 휜다. 진짜 이게 여행이 아니라 등쳐먹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식 얘기는 뭐냐면 니켈 앤 다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니켈 앤 다임은 돈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게 펜이죠. 네, 5센트짜리고 10센트짜리인데 니켈 앤 다임 전략이다. 이게 뭐냐면 야금야금 이거 받아먹고 저거 받아먹고 이거 받아먹고 저거 받아먹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을 뜯다 보면 그 돈이 꽤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안에서 그냥 커피를 하나 마셔도 다른 데보다 1.5배 이상 비싸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라스베가스 돈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보편적인 서민이 와서 라스베가스 놀러 오는 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라스베가스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놀러 오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라스베가스 외곽 쪽에 있는 호텔 혹은 이곳 네바다 안에도 라플린. 근데 라플린도 분위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리노 같은데 이런 데가 많이 죽긴 한데 그런 데 가시던가 아니면 라스베가스 외곽 지역에 있는 카지노들 이런 데 가신 게 베네핏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이 많이 주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슬럼프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 관광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고율 관세 정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 반감을 많이 갖고 부담스러우니까 미국에 많이 오고요. 국제적인 외교를 많이 갈등화를 시킵니다. 멀쩡한 캐나다한테 갑자기 51번째 주라고 하고 괜히 감정 상하게 하고 이런 것도 문제고 요즘에 불체자 추방한다는 이유로 비자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갑자기 멀쩡하게 캐나다 영주권자 미국에 잘 놀러 오던 사람을 갑자기 구금시켜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는 미국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주변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겁나서 미국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닌가. 그래서 반이민 정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것 때문에 미국 전반적인 이 관광 산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 네바다를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얘기하기는 트럼프 슬럼프 때문에 캘리포니아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라스베가스가 많이 힘듭니다. 관광객이 많이 안 오면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의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스프링 마운틴, 이 스프링 마운틴 지역에 한인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한인인구가 2만 5천인데 제가 미국 내 2만 5천 명이 사는 비슷한 규모급의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피닉스, 그다음에 콜로라도 덴버는 많은데 뭐 콜로라도 스프링스 뭐 이런 데 같은 데를 좀 비교해 보잖아요. 한인 식당이 되게 많아요. 라스베가스는.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 놀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거예요. 한인은 2만 5천 명 산다고 하지만 항상 여기 어떤 쇼가 있고 그러면 한인들이 3만 명, 4만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선 타격을 입겠죠. 코리아타운에 계신 분들, 식당업 하신 분들 타격을 입을 거고 우버 하시는 한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타격 입어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CES 쇼 있다. 그러면 이 주변에 형님들 소일거리 하신다고 우버 뛰어서 한 달에 8,000불 벌었네, 10,000불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쇼도 줄어듭니다. 이것도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컨벤션도 규모가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온라인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옛날처럼 컨벤션 가서 물건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서치해서 이 물건 샘플 한번 보내줘. 그리고 와서 오더하고 이러지. 굳이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와서 가서 옷감 만져보고 요거 주문 집어넣고 이렇게 요즘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이 죽으니까 확실히 지역 경제가 많이 죽습니다. 컨벤션 온 김에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죠? 호텔 쓰죠. 밥 먹죠. 갬블하죠. 이게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컸는데 이게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외로 호텔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경기 나쁜데 라스베가스 경기 나쁜데 호텔은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6월달 클락 카운티는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카운티 이름입니다. 클락 카운티가 11억 6천만 달러의 도박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는 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갬블 할 사람은 갬블 하는 거예요. 갬블 할 사람은 갬블 하는데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물가는 올렸어도 어차피 콤프니 뭐니 이 사람들한테 혜택 다 줍니다. 호텔방 공짜, 파킹 공짜, 발레 파킹도 공짜, 뭐 음료수도 공짜, 뭐 술, 담배 다 공짜. 이런 갬블하는 사람들만 계속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갬블 수입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갬블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갬블하다가 어느 날부터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갬블하러 오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소득층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갬블하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냥 고급화 전략을 하자. 그래서 올릴 걸 다 올려버리고 그냥 백인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있는 동양인들 이 사람들 위주로 라스베가스를 돌리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호텔은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충분하지 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이 요즘에 국제화적인 진짜 휴양지로 많이 유명해져 갖고 외국인들이 엄청 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왔고 잘 된 집은 잘 돼요. 근데 안 된 집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산이 제가 가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보여요. 뭐 부산의 벽화마을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부산의 광복동 거리라든가 이런 곳들은 장사 잘 되는데 오히려 부산의 국제시장 그 앞에 있는 깡통시장 이런 데는 텅텅 비고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꼴 나게 생겼어요. 라스베가스 스트립 쪽에 호텔들은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을 펼치고 그 안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신나게 갬블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라스베가스 주변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라스베가스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장사가 안 되는 곳들, 제주도 폭리를 취한다. 그다음에 뭐 광장시장에서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 뭐 이런 뉴스가 한국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울릉도 갔더니 너무 바가지더라. 다시는 안 간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거기랑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갬블입니다. 그래서 갬블하는 사람들한테는 간쓸게 다 빼주고 엄청 잘해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무시하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몇 년 전인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히스패닉 친구인데 영어도 못해요. 근데 갬블 하다가 갑자기 열이 받았는지 틸트 됐다고 하죠. 그냥 200불인가 이걸 갖다가 그냥 한 판에 걸어보는 거예요. 걸었는데 졌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니까 분위기가 싸하잖아. 다른 사람 갬블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크릿 가드가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흑인들 왜 이런 사람들 와갖고 막 갬블을 못하니까 블랙잭 같은 데서 분위기 깬다고 그죠. 그래서 백인들이 딱 앉아서 갬블을 하고 있는데 백인들도 동양인들 오는 건 별로 이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갬블을 특히 중국인들은 잘하니까 싫어하지 않는데 이 갬블의 룰도 잘 모르는 이런 친구들 이제 막 라스베가스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막 껴드니까 그게 막 판을 뒤엎는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싫은표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라스베가스는 블랙잭 미니멈이 25불 이하짜리 보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외곽 쪽 호텔 아니면 보통 다 25불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뭐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10불짜리 많이 있었거든요. 10불짜리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25불입니다. 그러니까 웬간한 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쇄신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비즈니스 방법은 돈 없는 사람 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좀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불황. 이거는 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고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니까 이거는 다 힘든 건 사실이고 트럼프만큼이라도 좀 다른 나라와 좀 사이를 잘 지내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관광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스베가스는요. 예전처럼 싼 맛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싼 맛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라스베가스 놀러 오시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라스베가스 주변에 좀 카지노들이 좀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카지노 계열돼 있고 라스베가스 들어온 입구에 있는 뭐 M 호텔이라든가 사우스포인트 호텔, 이런 호텔 좀 외곽 쪽 호텔들도 시설이 괜찮고 듀랑고 호텔 뭐 이런 데가 새로 생겨갖고 좀 시설이 괜찮고 그런데 이런 데가 확실히 여러모로 부담이 적어요. 스트립 흔히 말하는 스트립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뭐 MGM 뭐 호텔부터 해갖고 뭐 저쪽에 만달레이 베이 뭐 아리아 비다라 근데 시저스 팰러스 파리스 호텔 거기 모여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지금 뭐 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라스베가스는 저도 갈 엄두가 안 나고 솔직히 갈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괜히 호구되지 마시고 라스베가스 호텔가의 음식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1.5배 비싸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음식 드시면 호구됩니다.
호구 되니까 괜히 그런 음식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스베가스 오시는 분들도 현명하게 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갬블, 돈이 많은 분들 갬블하는 거 저 뭐라고 안 하는데요. 근데 또 갬블이 합법적인 곳이잖아요. 패가 망십니다. 라스베가스 이사 오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있죠.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첫째 갬블, 두 번째 갬블, 세 번째 갬블입니다. 갬블로 패가 망신한 사람 많이 있고요. 제가 있는 이 4년여의 시간 동안도 라스베가스에서 갬블 하다가 인생 망쳐갖고 사라진 사람이 제가 본 사람만 수십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갬블은 인생을 좀 먹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놀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라스베가스 좋게 이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젊었을 때 호기로 갬블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 10년 전 그때쯤에는 라스베가스 오는 이유가 가면 호텔값 쌌어요. 음식값 쌌어.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진짜 조금만 갬블하면 호텔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갬블 안 해도 뭐 호텔값 뭐 50불, 70불에 꽤 괜찮은 호텔을 얻고 뷔페 레스토랑 가도 뭐 한 25불, 뭐 30불에 뷔페 맛있는 거 먹고 고급 뷔페 가봤자 40불, 50불 이랬으니까 그냥 라스베가스는 뭐 먹고 즐기고 노는 이런 기분에 갔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뷔페 가면 4명이서 최소 6, 700불 나오고요. 최소 한 400불, 웬만한 뷔페 가면 300불, 400불 나오고 밥 한 끼 먹는 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물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사니까. 그렇지만 라스베가스 오셔도 현명하게 돈 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돈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갬블에서 라스베가스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라스베가스의 고마운 분들이에요.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놀러 갈 때 라스베가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많이 놀러 가시고 현명하게 노시면 돼요. 현명하게. 오히려 이런 불경기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팔라조 호텔이 무슨 프로모션 때문에 80불에 빌렸대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팔라조가 80불? 야, 요즘에 진짜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한번 팔라조 같은 좋은 호텔도 한번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300불 주고 팔라조 주무시는 거는 이건 저는 아니오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